국경세 조정.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경세라고 해서 이제 우리 외국과 거래를 할 때예요, 외국과.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아까 부가세 이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A라는 이제 국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공급을 어디로 할 거냐? 공급을 이제 미국으로 할 거예요. 외국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을 제 미국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미국 B한테 공급을 할 텐데, 이 국경세는 이런 거예요. 근데 얘한테 똑같아요. 똑같이 아까 공급을 할 때 100원에 부가세를 10을 받아와서 10을 냈어. 이렇게 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한테 부가세를 줘야 되잖아. 줘야 되고 뭘 받아야 돼? 세금계산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영어로 된 건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다 한글로 받고 우리 국내에서만 쓰는 용도야. 그래서 이 외국으로 공급했을 때는 이거 세금계산서 줘봤자 얘네들은 그거 활용도 못 할 거고, 부가세를 여기서 납부하게 되면 지금 이제 문제가 얘가 지금 부가세를 납부한 거야. 지금 부담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는 이런 방식이야. 하나는 생산지국, 생산지국이에요. 생산지국 과세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소비지국 과세 방식이 있어요. 소비지국 과세 방식.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생산지국, 여기서 과세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과세할 건데, 아니, 지금 여기서 과세하고 보낸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미 과세가 했죠?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럼 미국에 들어갔으니까 미국에서는 부가세를 또 과세하면 이거 과세가 두 번 낸 거죠? 여기서 이미 과세해서 보내고 10을 받아왔으면 이걸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밑에 거 해볼게요. 밑에 거는 아니 굳이 여기서 과세할 필요가 있냐, 여기서 과세하면 되지 않냐 해서 얘네 나갈 때는 똑같이 계산할 건데, 나갈 때는 0의 세율로 나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납부할 세액이 노란색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나갈 때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그 대신 미국으로 들어갈 때 이제 100에다가 부가세를 붙여 들어갈 건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 세율이 우리나라는 10% 단일 세율인데 외국은 좀 달라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7%가고 미국도 좀 다르고, 그래서 외국마다 부가가치율이 달라. 세율이 다르니까 들어갈 때는 니네 세율에 맞춰 들어가라. 얼마? 5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국경세를, 부가세를 어디서 한 번만 우리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생산지국에서 나갈 건지 소비지국에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그 국가끼리는 통일해줘야죠, 서로가. 아니면 두 번 과세될 거고 조정을 따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한 게 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빨간색 방식으로 굳이 나갈 때, 이거 외국이니까 수출이라, 보통 공급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출이라 부를 거예요. 수출할 때는 굳이 받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우리는 부가세 안 받고 그냥 보내고, 그 대신 들어갈 때 받으면 되지 않냐. 반대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당연히 과세에서 들어와야 돼. 외국에서 영세율로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얘네들은 보통 영세율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소리야. 이게 보통 영세율을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수출은 영세율이고, 그 대신 재화의 수입인데, 재화의 수입은 이제 무조건 이제 과세가 될 거예요. 면세를 제외하고는 다 과세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부가세의 특징은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해세율로 수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해세율로 수출할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특별한 다른 면세가 아니고는 다 과세를 시킬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과세를 해야지만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이제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경세 중에 하나, 이제 먼저 영세율에 대한 부분 중에서 하나고, 영세율 부분은 따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면세 관련된 건데, 면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게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이제 자가 있고, A는 이제 재벌인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이제 근로자, 그냥. 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이 있어. 근데 얘네가 뭘 소비를 할 거예요. 소비를 할 거고, 공급은 하는 거 아니고 소비를 할 건데, 얘는 부가세를 얼마 지급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짜리를 소비할 때 부가세를 이제 100원짜리 공급하면서 우리 부담하면서 10원을 줄 거야. 이렇게 지금 재벌하고 근로자가 10원씩 다 부담했는데, 얘 소득은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이다. 얘 소득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이때요. 그 면세는 이제 왜 이걸 할 거냐면, 공급을 할 때 얘네들이 소비하면서 이걸 부담한 거예요. 부담했을 때
재벌도 똑같은 10, 근로자 이제 B도 10을 부담하죠. 요게 제품인데 쌀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쌀을 구입할 때 똑같이 부가세를 10으로 이제 10%로 하면 둘 다 10을 부담을 하긴 해요. 근데 소득이 다르잖아 지금. 이건희 회장이 어차피 쌀을 구입해서 얻는 이제 그 부가세가 10이고 근로자도 쌀을 이제 얻을 때 10을 부담하면 높은 소득 있는 사람이 부담률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분의 이 부담률이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100분의 10 부담률. 얘는 부담률 자체가 10%고 얘는 0.1%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소득이 높은 분들이 뭐가 낮아? 부담률이 낮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면세에서는 이거를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소비지구 과세 방식은 영세율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고 요거는 면세에서 나온 용어예요. 면세에서 세부담의 역진성 이게 안 나오고 면세에서 2만이 나오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영세율에서 2만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가 크로스가 돼서 나오면 틀린 말인데 면세는 세부담이 역진성이 되는 이런 효과를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목적으로 면세를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쌀이나 밀가루나 생필품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가 안 붙어야 돼. 안 붙으면 뭐 이건희 회장이 그 물건을 사던 근로자가 사던 둘 다 0이 되겠죠 이게. 결국은 뭘로 만들려고? 이 10을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야. 그래서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여서 우리 면세 제품 같은 경우는 부담률을 다 뭘로 만들겠다? 0%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목표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걸 면세하셔야겠대? 생필품이나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것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죠. 누구나 필수적인 것들이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 영역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국민후생 관련된 거. 아니면 이제 부가가치 구성요소라고 해서 토지 관련된 건 대표적인 게 토지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 여러분들. 토지는 공급을 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건데 그것처럼 얘네들을 누가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세부담을 더 적게 하는 구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부담 역진성 완화 측면에서 이제 면세를 했고 얘네들은 어렵지 않은 게 얘는 전부 다예요. 모두 다 열거해놨어. 그래서 이것만 면세하겠다. 그래서 열거된 것만 어느 정도 아셔갖고 그걸 공급하는 이제 업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는 두 가지 사업자가 있어요. 내가 과세 사업자냐 아니면 내가 면세 사업자라는 구분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할 때 나 물건을 핸드폰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팔아야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되겠어? 과세 사업자가 돼요. 그럼 어디로 뭐 신고를 해야 되냐면 부가세, VAT가 부가세인데 부가가치 세법상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 해야 되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이제 회를 팔겠다. 예를 들어서 회인데 이제 농축수산 임산물, 그러니까 뭐 우리 수산물을 팔겠다. 수산물을 팔 이제 그 중개업자가 되든지 뭐 하여튼 뭐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단 면세야. 그 면세 제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공급한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내가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하고 법인으로 만약에 사업을 할 거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돼. 달라요. 시작부터 달라고. 그 대신 이제 면세를 하다가 과세도 같이 섞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겸용사업자라고 부를 건데 그런 사업자들은 이걸 또 신고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은 얘가 돼요. 최종은 다 얘가 될 건데 그것처럼 둘은 좀 다르고 과세되는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요걸 볼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면세 아닌 게 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면세는 제외되는 걸 공부하려고 가는 거다. 시험에도 이제 뭐 그중에 예외적인 것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하여튼 면세 뭐 개념만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보시고 166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용어만 넘어갈게요. 거기 166페이지에 생산지급과세원칙과 이 3번의 소비지급과세원칙 중에 우리는 뭘 채택하고 있다? 소비지급과세원칙 채택한다.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방식하고 면세가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 한번 더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완전 면세냐, 불완전 면세냐 아니면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영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방식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부가세법상 적용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 그거는 뒷편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보시고 쭉 넘기셔서 이제 171페이지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현행 부가세의 주요 특징 나온 거 이거 정리하시면 되는데 쉬워요. 이거는 봐요. 1번 일반 소비세다.
지금 우리 부가세에서 과세되는 거를 뭘 과세할 거냐? 지금 A가 사업자야. 그럼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그릴 건데 공급이 일어나면 B한테 공급이 일어나면 어떤 걸 과세할지 과세할 거죠. 과세하려면 과세라는 거는 100원만 받을 거냐 10원을 같이 넣을 거냐죠. 이게 과세한 거야 지금 이거. 그냥 100원 주고 판 거 과세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10원을 받으려면 어떤 공급을 해야 되지? 해야지 이걸 10원을 받을 거냐? 네가 공급한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일반 과세, 일반 소비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소비세라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품 중에서 비싼 거, 사치성 물품, 자동차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공급에 대해서만 개별 소비세를 받으래 따로. 그런 것처럼 열거된 것만 받을 거냐? 아니에요. 부가세는 면세로 열거된 걸 제외한 건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면세가 아니면 무조건 받으셔야 돼. 받지 않으면 내 매출액에서 10% 내가 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반 소비세라는 거는 특정한 재화 영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이제 면세를 제외한 모든 재화 영역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원칙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다단계 거래세는 뭐예요? 왼쪽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것처럼 이제 사업자별로 따로 이제 우리 그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부분별로 이제 우리 그 거래 유통 단계에서 나오는 다단계 거래세 아까 그림에서 본 거랑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세 번째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은 소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되는 부분이 매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주는 거니까, 빼주는 구조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빼주는 거고, 4번 같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그 중에서 빼주는 것 중에서도 우리 어떻게 빼겠다? 세액으로 빼겠다. 공급하는 거는 어차피 공급가액의 10%만큼 과세하면 되는 거지만 매입 쪽은 매입을 빼는 게 아니고 매입의 10%가 된 세금 계산에서 세액을 빼도록 이렇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세. 간접세는 이제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납세 의무자하고 이제 담세자.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소득세를 생각해보세요.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야 돼. 그 여러분들이 부담도 해야 되고, 얘네들이 같아. 그걸 직접세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여러분들.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거고, 대신 내줄 거죠. 누가 부담할 거냐면 마지막에 소비한 개인이 낼 거야. 그래서 부담하는 자하고 납부하는 자가 달라요. 다 둘이 달라. 그래서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룰 때는 이제 간접세라고 부르죠. 이걸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 이걸. 그래서 그렇게 나온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물세. 여러분 물세도 이 두 가지예요. 물세하고 인세가 있는데, 물세는 인적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게 이제 인세는 인적 현황을 고려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가족이 많다고 여러분들 부가세를 적게 내는 구조는 없어요. 부가세는 그냥 공급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대가만큼 다 받아서 내는 거야, 결국은. 근데 인세는 내가 가족이 많으면 소득세를 깎아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 10명인 사람하고 1명인 사람은 소득세가 아예 달라요. 소득세가 똑같은 벌이를 했을 때. 그래서 공제해주는 제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게 인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세가 이제 우리 인세고, 나머지 법인세하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는 물세. 법인세도 인세 효과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7, 8번 금방 한 것처럼 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중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는 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은 어떻게 하겠다? 다 과세시키겠다는 소리야. 그럼 재화의 수입도 뭘 또 제외할 거예요? 면세를 수입할 수도 있죠. 이렇게 면세 수입하면 면세 수입은 또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면세를 수입한 걸 제외하고는 다 과세하겠다는 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면 면세야, 여러분들. 쌀이 수입되면 과세고, 만약에 국내에 생산한 것만 면세면 유통되는 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 그 원산지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면세를 적용해요, 수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얘네 둘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에 면세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는 뭐 했다는 소리야? 이걸 한다는 소리야, 이거. 세부담의 역풍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어. 그래서 도입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쌀에 대한 이 품목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것만 면세를 해줘서 그네들은 이제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해서 부담률이 없게 0으로 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부가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배우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뭐 한번 배우신 분들은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이고, 이제 2절 납세 의무자 좀 더 볼게요. 이제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데,
납세의무자를 제가 거기 책이 없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누가 납부를 할 사람이냐? 납부를 누가 해야 되냐? 일단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아까 소비자, 이제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는 이제 부담하는 담세자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돼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업자가 아닌 자도 이 사람도 납부를 할 의무는 있어요. 재화를 수입한 자, 수입하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재화를 수입을 하는데 수입하는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하면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납세 의무자는 얘도 이제 우리 납부를 해야 되지만 얘도 납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얘는 여러분들 나는 부가세를 개인이라 납부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수입할 때 보통 세관장이 대신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가세까지 대신 부과해줘요. 부과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부담을 하셔야 돼. 결국은 그 납부는 하셔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거고. 그럼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사업자는 어떤 종류의 사업자가 있냐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과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에서 과세 하나는 면세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세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를 이제 납부해야 되는 자고 이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세법상 사업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분류 더 할게요. 과세 사업자가 또 두 개로 분류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일반 과세자라고 부르는 사업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했던 간이과세는 마지막에 이제 공부할 거라고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나중에 부가세 포함한 게 4,800이에요. 4,800 미만인 개인이야. 이렇게 개인 사업자인데 내가 사업을 하긴 해요. 근데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긴 했어. 근데 매출액이 4,800이 부가세 포함해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넘어가는 거 위로 넘어가는 거고 계속 한 3천만 원 선으로 계속 간다. 그럼 계속 이걸로 신고하시면 돼. 네? 그래서 그거는 소규모 사업자고 그럼 나중에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한테는 좀 혜택이 있어요. 부가세도 적게 내도록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편하게. 네? 그 대신 여기는 일반 사업자랑 다르게 세금에서 발급이나 이런 게 안 돼 아예. 그래서 일반 사업자랑 다른 구조다. 그래서 따로 배우시는 거야. 따로 배우시는 거고 이 중에서 얘네 둘은 특징이 VAT 사업자야.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부가가치 세법에서 다루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소득세법이랑 법인세법상 사업자다. 개인이면 소득세법이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인데 부가세는 안 하셔도 돼. 신고 안 하셔도 돼. 면세사업자인데 나 법인이다. 법인이라고 다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면세사업자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안 해. 걔네들은 법인세만 신고하시면 돼. 그럼 소득이면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랑 법인세는 이제 법인세인데 요거는 소득에 대한 신고예요. 신고.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달라요, 둘은. 그래서 먼저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둘이 다른 거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이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VAT법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아닌 경우도 얘네는 개인도 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부가세법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얘네들도 이제 납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납세 의무자를 구분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사업자의 개념을 이건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간단한 거니까 특징이 있어요. 사업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자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요건인데 그 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게 사업자냐 일단 이렇게 나온 건데 사업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영리성부터 쓸게요. 영리성이 있어야 되냐? 두 번째 그럼 사업성은 있어야 되냐? 세 번째, 독립성이 있어야 되냐? 독립성의 이제 반대가 이제 종속성인데, 일단 첫 번째, 영리 목적을 해야 되는 사람만 사업자냐는데, 그건 아니에요. 국가도 여러분들 사업자가 돼서 납부할 수는 있어. 그래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영리 목적, 거기 보시면 영리 목적
목적, 유무, 불구. 목적, 유무,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리 목적이어야 된다. 사업자면. 그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영리성을 갖춰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국가가. 국가는 영리성이 없는데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뭘 공급하면 되는 거야. 부가가치 과세 대상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당연히 부가세를 내셔야 돼.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당연히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이제 부가세는 내셔야 되고 그 대신 사업성은 있어야 돼.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가 한 대 집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고로 팔려고 해. 그래서 중고로 파는데 상대방한테 나는 컴퓨터를 생전 처음 팔아봐. 처음 팔아보면서 나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 컴퓨터는 재화가 과세 대상 재화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이게 30만 원에 팔 건데 부가세 3만 원까지 해서 33만 원 주세요. 이런 거야. 그 상대방이 이제 의아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내실 건데요? 그냥 국가에 내야죠, 그냥. 3만 원 부가세 받아서. 그 소리랑 마찬가지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봤자.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면 못 받고 그게 사업성이 있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 그 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사업성을 갖춘다는 소리는 이제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소리고 이건 사업성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판정할 거냐면 사업자 등록으로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했다는 거는 사업성을 갖췄다고 보는 거고 그 분들만 이제 뭐 한다? 이제 부가세를 이제 사업자가 돼서 납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인데 이건 보통 회계사, 세무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제공해줬어.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회사에 일을 해준 거랑 내가 그 회사 똑같은 회사에 일할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는 이제 회사가 A 회사인데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일해주는 거랑 내가 일해주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뭐 해서 종속돼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야. 근로 제공은 뭐가 아니야? 사업 공급 아니야. 용역 공급이 아니야. 그래서 근로는 이제 납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성 때문에. 근데 독립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셔야 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안 하고도 만약에 그 영역 공급하다가 걸리면 제어 영역 공급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내셔야지 뭐. 세무 공무원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뭘 만들어 팔고 있어. 뭐 하나 이제 뭐 인연하게 눈 붙여갖고 뭘 팔고 있거나 하여튼 그 수익을 엄청 얻고 있어. 그래서 연매출 10억씩 얻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근데 받아가는 사람들 많지. 요즘 최종 소비자들이 사가니까 부가세도 안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싸게 팔고 있어. 근데 지나가는 옆집에서 공무원 9급 합격한 사람이 계속 보고 있었어. 쟤네들 그럼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공급하고 있는 거야. 1년에 한 10억 정도 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신고하면 되지. 탈세 신고하면 이제 그걸로 부가세 나오지 돈. 탈세 신고 대부분 해요. 작년에 탈세 신고 여러분들 1년에 몇십만 건씩 일어나. 근데 이제 탈세 포상금 받는 게 좀 어려워. 왜냐면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가야 되고 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완전 구체적이면서 서류 제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부자가 아니면 보통 포상금 못 받긴 하는데 하여튼 제보는 엄청나 요즘에. 최고 포상금도 40억으로 올렸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대로만 신고하면 한 건 할 수 있어. 40억을 얻을 수 있어. 한 건에 40억 여러분들 1년 그 최고 금액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데 부가세를 안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서 떡볶이 파는 아줌마가 와 있어. 저거 부가세 내셔야 돼. 그래서 신고를 안 할 뿐이야. 계속 그 떡볶이를 먹으려고. 저녁만 와서 팔고 가시잖아. 그걸 업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세무공무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 사업자 등록 했냐고 하고. 아니면 이제 구청에서 만약에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그걸 제재할 텐데 맨날 11시에 오세요. 11시. 다 모든 사람이 잘 때. 그래서 자는데 그때부터 먹어 제끼는 사람들이 많아. 술 먹고 와서 먹는. 그래서 그 판을 다 팔고 가. 내가 봐도 하루에 한 40만 원씩 40만 원 파는 것 같아. 그럼 부가세 따지면 한 1년에 얼마야. 그걸 다 누락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응? 신고하면 걸려서 근데 이제 걸렸을 때 1년 동안 그걸 팔았다는 걸 또 증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겠지만 그거 나중에 추징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하신 분만 알 텐데 하여튼 이런 것처럼 여기 갖췄을 때 사업자로 봐서 이제 우리가 납세 문제를 본다. 일단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여러분들 뭐 볼 건 없고 왼쪽에 있는 거는 172페이지 체크만 하세요. 거기 납세 의무자는 1번에 보시면 요걸 써 있어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상이라는 건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를 갖고 이제 두 가지예요. 재화 용역이에요. 용역을 공급하는 거 요거 하나랑 원래는 얘네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인데 하여튼 요게 과세 대상이야 결국은. 그래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뭐 요게 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한 이제 이런 사람들 세 번째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왼쪽이고 오른쪽에 사업자의 요건 요거 세 가지 대충 이제 요 정도.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이 용어랑 그다음에 얘네가 잘 나와 이거 잘 보셔야 돼.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게 몇 개 없어. 몇 개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이런 용어를 막 해서 뭐 어떤 용어 틀리게 나오고 하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만 잘 체크해 놓고 보시면 나중에 답은 뭐 거의 중에 고르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국기법하고 여러분들 국증법이나 그런 것들은 표현 하나를 살짝 바꿔. 다 암기가 안 돼. 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그리고 어렵고 그 표현 자체를 비슷하게 표현해 놓고 난이도를 높여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봐도 못 풀어. 내가 그걸 완벽하게 외웠어도 그거랑 똑같이 안 나오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그래. 그 대신 얘네들은 그냥은 안 되지. 이거 다 그냥 막 외우게 시키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해하도록 공부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생활하고 적응해 보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없어. 외울 거는 몇 개 없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더 공부하기 편해요. 한번 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173페이지 밑에는 이건 잘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1차 객관식 때 나오는 건데 그 독립성과 관련된 사례라고 해서 농가 부업이라고 나왔죠. 이것 중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건 맞아. 이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성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세에서 이 농가 부업이 이제 비과세되는 항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농사 짓다가 거기 보시면 특산물 제조나 차 제조나 아니면 뭐 민박해서 이제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일정 금액 요건이 안 되면 아예 비과세, 아예 소득세에서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세 제외로 뺐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과세 제외되는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이것만 부과하고 소득세만 제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애들은 거기 구분해서 1, 2번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납세 의무가 있으면 없으면 뭐냐면 그 농가 부업 소득이 소득세로 과세가 안 될 거냐고 될 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안 하셔도 되긴 했었는데 한번 보고 가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그 활동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금액 비과세된 항목들 그거는 이제 과세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 공급하고 재화의 수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게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이게 세 개밖에 없어. 그 중에 재화의 수입은 아주 간단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얘네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둘밖에. 그러면 재화 용역이 공급이 어떤 걸 과세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재화에 대해서 과세할 거면서 언제 공급하는 거,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건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다. 그게 나온 거고 이 심화학습 여러분들 객관식 때 보실 거예요. 나중에 객관식 때 내용에서 보실 거고 지금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 중에서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거래징수를 안 했대. 그러면 그걸 안 낼 거예요? 그럼 나쁜 의미가 없을까? 만약에 나 깜빡하고 얘한테 부가세를 못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국가한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내야 되는 거야? 내야 되지. 거래징수 유무하고 불구하고 무조건 재화용역 공급했으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제품이 10억치가 있어. 생산해냈어요. 이 10억이 갑자기 사라졌어. 어느 날. 그러면 과세당국에서 부가세 1억이잖아.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뭐 잃어버렸으니까 뭐 넘어갑시다. 아니에요. 없어졌으면 1억을 과세시켜 그냥. 집으로 갖고 갈 수 있잖아. 아니면 몰래 팔고 안 판 것처럼 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징수 유무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화용역 공급을 할 재화가 있을 때 그게 없어져도 과세가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 징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면 어떡하셔야 돼? 꼭 받아야지 부가세를. 이거 팔면서 부가세 별도입니다라고 표현하셔야 돼. 제가 이번에 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몇 명한테 이제 상대방이 개인이면 여러분 뭐가 없어. 부가세 받아야지.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냥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 이게 신고를 한 구조로 가요.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40만 원을 했으면 당연히 부가세가
제외돼 있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4만 원을 보내시면 어떻게 그 사람 못할 수가 있어. 사실 4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자기는 사업자분들은 내가 44만 원을 줘도 난 40만 원만 준 거랑 마찬가지야. 왜? 4만 원 공제 받으면 되니까. 응? 그랬는데 갑자기 꼴랑 40을 입금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만 원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난 착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러면 신고를 이제 해야 되잖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부서 포함해서 갖고 온 거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계산서를 이걸 다 보내면 안 돼. 내가 40을 만약 계산서로 발행해주면 내가 4만 원을 낸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억울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나는 나눠야지. 36과 예를 들어서 3.6을 이렇게 나눠서 1.1로 나누면 되거든요. 공급 그 사람한테 공급은 36만 원 한 거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산서 발행을 이제 이렇게 10%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응? 받았으면 40만 원을 공급한 걸로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내 돈으로 낸 거야, 이거는 결국은. 난 이 사람한테 40을 받고 나서 4만 원을 받아서 그걸 내고 난 40을 받은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난 36밖에 못 받았잖아. 부가세로 3만 6천 원이 나가잖아. 응? 그러니까 거래 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손해야. 내가 내야 돼, 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1번이고, 뭐 2번은 2번, 3번은 나중에 그냥 넘어가세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넣은 거니까,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업자 분류 여기까지만 하고,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써 있는 거 있죠?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뭐,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분류가 된다. 그 중에서 얘네들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고 면세사업자는 아니다. 라고 불러있고, 간이과세자는 그 이해한 자이고, 실질과세 원칙은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여튼 거기 뒷부분 표시를 이제 제가 미리 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과세기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